네, 스티바 A가 이렇게 잔주름, 미백, 또 탄력에 효과가 좋은 만능이라고 하는데요. 정말 신기하게도 제 주변 의사 친구들 중에는 이 스티바 A를 쓰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자극감이 많은 스티바 A 대신에 쓰죠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스키니 최보윤 원장입니다. 네, 여러분,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집에서 하는 홈케어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 평소에 홈케어만 잘 해줘도 피부과 안 가고도 꿀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원하는 피부는 주름 없고 또 잡티 없이 맑고 탱탱한 피부를 원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주름, 또 미백, 탄력 관리가 한 번에 가능한 성분이 있는데요. 바로 비타민 A예요. 네, 비타민 A보다 스티바 A라고 하면 여러분 더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. 한때 이 TV 매체를 통해서 이 스티바 A가 만능 안티에이징 연고로 소개가 되면서 정말 이거 하나만 바르면 피부과 안 가고도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해서 정말 한때 품귀 현상이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,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젊어진다는 스티바 A인데 제 주변 의사 친구들 중에서는 이 스티바 A를 바르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의사들은 이 스티바 A를 쓰고 피부가 좋아진 사람보다는 스티바 A를 쓰고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시뻘개지고 피부염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이 비타민 A의 항노화 효과가 정말 뛰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. 다행히도 이 비타민 A에는 스티바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민감성이어서 스티바 A는 정말 못 쓰고요. 대신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날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이 피부과 안 가고 피부가 좋아지는 최고의 성분인 비타민 A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자, 먼저 비타민 A를 쓰면 피부가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. 우리 피부 가장 표층에는 각질층이 존재를 합니다. 이 각질층이 오래되고 묵은 각질로 쌓여 있으면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탄력도 없어 보이죠. 그리고 이 각질이 피지가 나오는 이 모공의 출구를 막고 있으면 또 여드름이 생기고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묵은 각질세포가 건강한 각질세포로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하는데요. 비타민 A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. 묵은 각질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는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만들어 주거든요. 자, 이로 인해서 첫 번째, 피부결이 매끈해지고요. 두 번째, 여드름도 개선이 되고, 또 세 번째,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서 주름이나 탄력이 좋아지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피부가 맑아지는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.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. 자, 그래서 한때 이 스티바 A가 피부에 만능 연고라고 해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던 적도 있는데요.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티바 A가 단종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왜 단종이 되었을까요? 네, 이 스티바 A가 잘 맞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좋지만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부작용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. 이 스티바 A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먼저 첫 번째 부작용은 자극성이에요. 자극성이 심해서 피부가 매우 얇고 또 민감하거나 아토피 등의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바르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더 붉어지고 가렵고 또 따가운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. 그 비율이요, 10명이 바르면 7에서 8명에서 이런 증상이 생겼으니까요. 꽤 많은 비율에서 스티바 A의 자극성을 느끼셨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 광과민성입니다. 저희가 스티바 A를 처방할 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꼭 자기 전에만 바르시고 아침에 나가실 때는 세안을 해서 씻고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. 스티바 A는 이렇게 광과민성이 있어서 이것을 바르고 햇볕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 부위에 멜라닌 생성이 오히려 많아지면서 기미가 심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즉 이런 자극성과 광과민성 부작용 때문에 스티바 A가 단종이 된 겁니다. 하지만 다행하게도 이 비타민 A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스티바 A 외에도 다른 종류도 존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스티바 A보다 더 안전한 비타민 A 성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스티바 A는요, 상품명이고요. 스티바 A의 정확한 성분명은 레티노익산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또 화장품 중에서 레티놀 화장품 들어보셨죠? 이 레티놀도 비타민 A의 한 종류예요.
자, 레티노익산, 레티놀 다 레자로 시작을 하는 비타민 A의 한 종류인데요.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용어 정리를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. 비타민 A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자, 레티닐 에스테르, 레티놀, 레티날, 그리고 레티노익산 4가지가 있습니다. 모두 다 레자로 시작을 하죠. 자, 먼저 첫 번째 레티닐 에스테르는요. 피부 내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합니다. 일단 레티닐 에스테르는 레티놀로 변환이 되고요. 그리고 이것은 다시 레티날로 변환이 되고 또 이것이 다시 레티노익산으로 변환이 되었을 때 비로소 피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레티노익산이 여러분이 아시는 스티바 A예요. 자, 그러면 이 4가지 비타민 A 종류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성분은 뭘까요? 네, 바로 레티노익산입니다. 왜냐하면 전환 과정 필요 없이 바로 피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죠. 반면에 레티닐 에스테르 또 레티놀 같은 경우는 발라도 이것이 레티날, 레티노익산으로 변환이 되어서 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 중간에 전환율이 떨어져서 효과가 좀 낮은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레티노익산, 상품명 스티바 A 이게 최고인 걸까요? 꼭 그렇진 않은데요. 이 레티노익산 쪽으로 갈수록 효과는 좋지만 또 이쪽으로 갈수록 부작용도 심해지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레티날은 어떨까요? 효과는 레티놀보다 좋으면서 부작용은 또 레티노익산보다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동안은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이 레티날이 다 좋은데 빛이나 열, 또 산소의 불안정해서 화장품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. 자, 그런데 최근에 레티날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면서 화장품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스티바 A의 부작용은 적으면서 레티놀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이 레티날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네, 저는 피부가 민감성이거든요. 피부가 얇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막 피부염이 올라오고 이런 타입이라서 스티바 A 같은 이 레티노익산은 애초에 쓸 생각을 안 했고요. 자극감이 굉장히 적은 레티놀 화장품을 먼저 썼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레티놀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크게 체감하는 효과가 없어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레티날 제품으로 갈아타서 쓰고 있는데요. 레티날 제품을 쓰면서는 좀 더 피부 탄력이나 피부 결 개선을 체감을 해서 요즘은 이제 레티날 제품을 계속 쓰고 있어요. 저도 20대까지만 해도 정말 보습제만 발랐지 이런 기능성 제품은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확실히 30이 넘어가니까 피부가 확 나이 드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정말 피부가 사막처럼 쫙쫙 갈라지고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보습제로는 안 되고 피부의 안티에이징을 좀 데일리로 해줄 제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샀던 게 이것들입니다. 스킨스티커스의 비타민 C와 또 페룰릭 에이시드는 유명하죠. 그래서 이걸 쓰면서 그래도 뭐 피부의 그 항노화 그리고 피부 결이나 탄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거는 좀 느꼈었는데요. 그런데 이 스킨스티커스가 비쌉니다. 하나에 20만 원대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서 이제 알아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민 C 그리고 레티날 크림을 사게 됐는데 이 닥터 디퍼런트 제품은 가격이 스킨스티커스보다 굉장히 합리적이었고요. 무엇보다 이런 비타민 C나 A는 아무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도 굉장히 산화가 잘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성분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반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조금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브랜드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닥터 디퍼런트는 그 차앤박 화장품 만드셨던 피부과 원장님께서 만드신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나 안전성 이런 게 다 논문으로 입증이 된 제품들이라 요즘 비타민 A는 이 제품으로 정착을 했습니다. 네, 레티날 제품이 레티노익산보다는 자극감이 훨씬 적긴 하지만요. 처음 비타민 A에 입문하시는 분이나 또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초반에는 약간의 자극감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 비타민 A를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드릴까 합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는요. 낮은 농도부터 사용하기. 레티날 크림에도 농도가 있어요. 제가 쓰는 건 레티날이 0.05% 함유된 건데요. 이거보다 더 센 0.1%짜리도 있거든요. 처음에는 농도가 낮은 것부터 사용하시면서 여기에 자극감이 없다면 0.1%로 서서히 올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
두 번째, 소량씩 사용하기.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민감성이신 분이라면 완두콩 크기만큼만 짜서 소량만 발라보시고요. 그리고 자극감이나 불금증이 없다면 점점 용량을 늘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샌드위치 방법으로 바르기.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그 위에 바로 레티날 크림부터 사용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자극이 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입문자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라면 이 샌드위치 방법으로 바르시면 좋은데요. 자, 클렌징 하시고 먼저 보습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날을 바르고 그리고 다시 보습제를 바르는 방식으로 바르시면 레티날이 피부에 바로 접하는 걸 막아줘서 자극감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도 보통 에센스 로션 바르고요. 그 다음에 레티날 바르고 그 위에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필링 제품 동시 사용하지 않기. 아무래도 레티날이 피부 각질 세포의 탈락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레티날을 쓴 날 아하나 바하 필링제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더욱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이 레티날과 필링 제품은 같은 날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피부과 안 가고 주름 탄력 한 번에 잡는 홈케어 비법으로 비타민 A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자, 오늘 알려드린 비타민 A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데일리 케어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